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창조 경제가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한국 사회가 창조 경제라는 그런 비전을 내세우게 되는지, 그거부터 우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국경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유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로벌 경쟁 하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그런 신경쟁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핵심의 하나가 이 창조 경제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국민 소득이 2만 불 수준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죠.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 2만 불 수준의 국민 소득 정체를 극복을 하고 3만 불 시대를 넘어서는 그러한 국민 경제 수준으로 한다게 레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3만 불 수준의 국민 경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창조 경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뢰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많이 고갈된 상태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중소기업 간 이런 양극화가 심해서 중소기업들, 소위 9988인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 하는 것도 새로운 이런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 창조 경제에 해답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융복합 트렌드가 대세입니다만은, 모든 시장 경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경쟁 우위 요소가 융복합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도 대부분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이미 상용화 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기술과 기술 또는 산업과 기술, 또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그런 융합한 이런 융합이 대세고요. 이 융합을 통한 창조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융복합 트렌드에 부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핵심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창조 경제가 핵심적인 하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 경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창조 경제 하지만 지금까지 다들 해왔던 것이 아니냐, 또는 새삼스럽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 경제라고 이렇게 화두를 내세우는 것이 무슨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창조 경제의 컨셉은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나 정보화 시대와는 근원적인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께서도 창조 경제에 대해서 명확히 컨셉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대통령의 컨셉 제시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산만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한 기업이 가진 핵심 자산에다가 새로운 창조력과 상상력을 접목해서 우리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위 경쟁 우위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창조 경제의 주체라는 것은
방금 간단히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외에도 우리 이제는 일반 개인들도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자기가 가진 자산에 직접 접목해서 1인 기업도 창업할 수 있고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조 경제의 주역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창조 경제의 새로운 그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창조 경제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좀 그동안 그 변화해온 과정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우리는 그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그 산업 경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핵심적인 그 생산 우위 요소, 경쟁 우위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었고요. 그래서 재벌을 위주로 한 이러한 그 금우 경제를 추구했던 시기였고요. 그 산업은 소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그 성공 신화를 이룩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그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IMF 외환위기를 거친 1990년대가 그 지식 경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대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우리 우위 요소는 역시 그 지식과 정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우리 이 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성공적인 그런 산업을 보면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조 경제는 언제부터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한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죠. 또 우리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불의 이러한 벽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기업들이 무한 경쟁 환경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적인 경쟁 요인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창조력을 우리 기업이 가진 그 자산에 소위 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창조 경제 시대의 앞으로 성공 신화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그 싸이 같은 이런 그 한류 콘텐츠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새로운 그 IT를 접목한 글로벌 인류로 도약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러한 창조 경제를 빨리 우리가 앞당겨서 세계적인 인류 경쟁력이 있는 창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정부가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각 부처들마다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한 6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우리 창조 경제가 작동이 되려면요. 우리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접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장이 창조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가장 이런 생태계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신뢰의 상실, 공동체 의식의 상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나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이러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 각종 우리 시장 플레이어들이 그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을 틀어막고 있는 이런 생태적인 문제점,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조 경제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국가 전반에 이런 동반 및 상생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 위주로 시장이 굴러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공정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이게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그 창조성을 제외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금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치, 이런 노력들이 재빠르게 실시됨으로써 우리 시장이 공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 문화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창조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대기업 우월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과도한 이런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인 역량을 해치는 거고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부분도 이제는 대대적인 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이 과학기술로 무장한 과학기술 기반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각 분야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 융합화 시대로 융합 트렌드가 대세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융합 시대의 핵심적인 것이 새로운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중요한데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이 융복합 전문 인력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융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이러한 그 일반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교육 시스템이 우리들 모두들의 융복합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반적인 개편,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그 5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그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그 정책적 또는 전략 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이 5가지 핵심적인 그 요소들을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